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좀 오래부터 있었던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고민을 적어 놓는 곳에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나 고민들을 적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보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무해한 삶,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신대요. 근데 왠지 이 생각에 좀 어울리는 책이 있어서 연결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해한 삶,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정말 저도 요즘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루하루 그리고 매년 매년 매달 매달 더 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트렌드처럼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거나 요즘 이렇게 이런 삶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에 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게 당연한 거 아닐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긴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여자 귀촌을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사 토모미 일본 분이 지으신 거고요. 시골 귀촌으로 떠난 8명의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하루하루 새로운 나의 리틀 포레스트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한때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리틀 포레스트가 굉장히 붐이었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자기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을 요즘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귀촌으로 나다움을 찾는 파리네 여자들 일, 돈, 육아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좀 명쾌한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잖아요. 가면 정말 괜찮을까? 막 그런 고민. 여기에 보면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왔던 여성에게 귀촌은 큰 도전이다. 그럴 땐 먼저 귀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된다. 궁금한 점을 묻고 막연했던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골 여성들은 말한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 결심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먼저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왜 무해한 삶,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냐면요. 귀촌을 해라, 귀농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삶이 더 무해하고 나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매번 똑같은 삶을 구경해 오면서 살아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과연 내가 이게 맞는 삶일까? 과연 내가 이게 원하던 삶일까라는 고민을 그때서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이 책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버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만 생각하지 않나. 그렇다면 정말 평범한 삶을 넘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구경한다면 더 나에게 무해하고 나은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또 몇 문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8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8인의 정말 이야기들이 챕터마다 들어가 있고 뒤에는 부록처럼 그들과 인터뷰한 내용들 아니면 귀촌 귀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역시 남의 삶을 구경한다는 건 재미있으니까. 그죠? 몇 문장 소개를 해드리면 제 프롤로그부터도 재밌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전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분은 10년 차, 귀촌 기간 10년 차고 사는 곳의 변화, 가나가와 현에서 이와테 현으로 왔다. 예전에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고 지금은 자연농 농부다. 나이는 40세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짤막하게 나와요. 이분이 첫 제목이 일돈 육아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제가 선택한 이곳이 정말 좋아요. 처음 이세자키 씨를 알게 된 건 영화 리틀 포레스트 상영 기념 행사에서 자신의 귀촌 경험을 이야기할 때였다.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이제 농부가 되어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행복을 말한다. 라고 글쓴이가 파리의 이야기를 담는 내용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이 분은 원래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도쿄에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시골에 오면서 그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귀농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패러글라이더를 탈 수 있다는 호기심에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의 현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넘어오게 되었대요. 귀농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고 나만의 속도 나의 세계라고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계절마다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 바쁘긴 해도 역시 시골 생활은 자유롭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지는 바람에 저만의 속도로 살 수 없었어요. 도시 생활도 나름 즐거웠지만 계절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을 알고 나서는 스스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시골이니까 자연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번에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단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했대요. 친구들이 야 너 뭐 먹고 사냐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풍경 먹고 살아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풍경 먹고 살아라는 말처럼 굉장히 풍경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묘사된 걸 보면서 저도 자연을 상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가고 싶더라고요. 훌쩍 떠나고 싶었어요. 저도. 그리고 다른 분은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에 쉐어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삶을 꾸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다랑이 논으로 둘러싸인 산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올라가면 차츰 길이 좁아지면서 울창한 숲이 나타나고 멀리 투명한 바다와 모래 벌판이 보여요. 특히 제가 아끼는 모습은 계절에 따라 집주위가 아름다운 색채로 변하는 시간들이에요. 이러면서 또 역시나 이분도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사는데 뭐 여기에 보면 쉐어메이트들이라고 한대요. 쉐어메이트들도 동참해주고 있어 쉐어하우스에서 먹는 고기는 100% 저희가 직접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일본의 그 귀촌과 귀농 문화를 이렇게 쭉 봤잖아요, 제가. 근데 정말 먹는 것까지도 스스로 잡더라고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채소뿐만 아니라 그런 멧돼지나 그런 것들 자기가 직접 잡아서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든 게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진짜 뭐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또 보면 시골과 쉐어하우스는 꽤 괜찮은 궁합이지 않나요? 자급자족의 기본이 되는 논과 밭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일손이 필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되게 삶을 구경해서 재미있었기도 했지만 그 삶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으로 8명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졌대요. 그런 자연 앞에서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 느끼니까 여기 나오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뭐 정해진 시간에는 전력이 차단되는 계획 정전 등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이기적이었던 스스로에게는 화가 났다. 이제껏 내가 누리던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당연하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동일본 대지진이었고 내가 이런 삶을 누려도 자연이나 저런 사건에 의해서 내 삶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 현실적인 돈 이야기도 막 나와요. 자급자족을 한다 해도 현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속상할 테니 쉐어하우스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육아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몸에 익히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 현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도 100% 완벽한 삶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다양한 삶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아나 돈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보면 또 그 귀촌이 마냥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이야기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서 그 어업을 하시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절 노동은 물론 1차 산업이나 전통 산업 분야는 전국 어디든 고양이 손 같은 인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고양이 손이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담에서 시작이 됐대요. 기촌을 해서 창업이나 정규직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지역의 상황이나 계절, 자신의 생활 기반에 맞춰 이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직업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시골에서도 충분히 어떤 일은 할 수 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던 것처럼 먹고 살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솔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남편에게 수입이 적어서 불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것보다는 정말 그들의 삶의 고민들 그리고 이 삶을 택하면서 느끼는 불안감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한 기업에 취직해 그곳에서 20년, 30년 이상을 근무하는 삶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기르는 일은 어쩌면 이상론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공통적으로 또 다 나와 있던 게 시골을 가면 공동체 생활이 더 확고하잖아요. 정도 있고 마을을 이루고 사니까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마을에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도 이렇게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극한 개인주의가 나온다라는 이 세상에서 또 시골과 마을의 삶을 살다 보니 공동체 그리고 끼리끼리의 문화, 우리의 문화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걸 보고 조금 감동적이었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부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도시에 있을까 그 귀촌에 대한 칼럼을 쓴 것들을 또 모아놓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삶의 종류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가치관들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글귀를 소개해드리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역이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멋진 충족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취재했던 귀촌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생생히 빛나고 있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부가가치를 발견했대요. 자기 삶에서 그리고 자기에서. 부가가치, 우리 맨날 일만 하고 살아가고 이 회사가 맞나 저 회사가 맞나라는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서점을 하는 삶이 맞나라는 생각은 매일 하지만 그 매일 하는 고민을 사실 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다 보면 나에게 더 무해한 삶, 더 나은 삶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찾는다기보다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엔 또 특히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해한 삶과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평범하지 않은 귀촌의 삶을 구경하면서 나도 내가 너무 내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번 주 고민과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